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요, 지금 민주당도 이제 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30일에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버티다가 결국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저는 김기현 대표의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뭐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진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머리 숙여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부 차원에서 윤리감찰단과 진상조사단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물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유명무실화됐다는 점도 좀 뼈아픈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지도부를 주축으로 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당으로서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어느 정도는 다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뭐 이재명 대표가 비호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현상적인 것들과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그리고 청년층이 실망하시고 계신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다 절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태를 덮을 마음도 없고 덮든다고 해서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옹호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가 무엇이 문제냐는 두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국회의원인데 왜 예. 코인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양희원 의원의 목소리 좀 듣고 오셨는데 이렇게 두둔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지지율을 좀 보면요. 5월 1주차에는 42%였습니다. 그런데 3주차에 최근 조사에 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민주당이 적절한 조치를 빨리 내리지 않고 이렇게 두둔론이 나온다면 좀 여론조사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이제 코인 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발표된 이 30대 지지도가 42%에서 25%까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 양희원 의원처럼 뭐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다라면 오히려 청년들의 어떤 분노, 불만 이것은 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진상을 먼저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하고 또 지금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에서도 수사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국 의원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지난 15일 날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 시간을 떠나서 좀 잘못했다. 그런데 거래 액수가 너무 소액이라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 뭐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좀 입장을 좀 이제 밝힌 것으로 좀 나오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 인터뷰 이후로는 좀 공개적인 모습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그제 캐나다 총리 국회 연설에서도 불참을 했죠. 그리고 지난 5.18 기념식 당일에도 불참을 했는데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이 좀 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일단은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전략으로 좀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 투자가 잘못이냐라는 뭐 양희원형 말도 있었지만 그게 국민의 시선인지에 대해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대목이 있어요. 한 가지가 본인은 이제 이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문제가 안 된다 그러지만 이분을 뽑으신 분들은 다 아주 성심성의껏 상임위에 심의하고 표결 처리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거는 엄청난 배신감이거든요. 그리고 이 뭐 이런 실수할 수 있고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처음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소명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계속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파 껍질이라 그러죠.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국민들도 저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거고 이 부분은 그럼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현금화를 하는 부분이 44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대목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자꾸 공개 석상에서 빠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당에게서도 또는 뭐 이 진영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모든 걸 소명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인 논란의 중심에 선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 대표 입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몰랐고 김남국 의원의 거래도 보고받은 바 없다. 주된 출처가 에어드롭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찾아갔을 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영국 대표의 해명과는 좀 달리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위메이드 임직원이 최근 3년간 여의도 국회를 총 14차례나 드나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영국 대표의 입장은 이렇지만 어떤 입법 로비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그 게임 회사들이요 가장 이제 로비를 많이 하는 데가 금감원 그리고 이제 국회 이런 데입니다. 저는 근데 로비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보좌관 출신들이 취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현역 입법은 주로 보좌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주로 만나서 로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14번이나 이게 국회 들어갔다.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또 여러 의원들을 만나잖아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그 로비의 의혹이 있는 이런 이제 그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요. 과연 이게 그 위메이드만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 회사들이 많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이게 들어간 게 있는지 이런 이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양이원영 의원이 아니 국회의원이 코인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게 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이 한 627만 명이 한다는데 그래도 이게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제 금감원의 고위직 이분들에게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법무부의 고위직 이런 분들은 코인을 이게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국회의원이 코인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인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면 장영국 대표는 김남국 의원은 난 모른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갔는지 업체 관계자가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해 보이지 바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좀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제 코인 게이트,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개인의 코인 게이트가 아니라요. 민주당 전반으로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어떤 자금 세탁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장훈 차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 FIU가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거래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다, 이상 거래라고 적발을 하고 이 중에 일부는 자금 세탁일 가능성이 있으니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찰이 지금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건데 지난해 2월에 그 빗썸에서 업비트를 통해서 이 클립으로 이제 자금을 이동을 했는데 이 과정이 지금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이동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의 거래 같으면 한 곳에서 다른 거래소를 옮길 때는 다른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번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거래소만 옮겨서 자금을 뭔가 다른 데에 은닉하려는 목적 아니었느냐. 이것이 지금 FIU 측의 적발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본인이 상세하게 소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검찰의 수사도 이 부분에서 만약 자금 세탁에 흔적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거나 위믹스를 산 초기에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다량의 그런 금액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2시간 내에 위믹스를 40억 원을 뭐 다른 곳으로, 다른 계좌로 좀 이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자금 세탁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3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쨌거나 검찰의 수사에 이제 뭐 키포인트가 맞춰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느 정도까지 규명이 될 거라고 좀 보이시는지요? 일단 검찰에서 김남국 의원의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뭐 계좌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압수수색의 혐의 자체가 뭐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지만 범죄수익 은닉이라든지 조세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모든 이상 거래로 보았던 부분들이 자금 세탁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부분에 의심의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FIU에서 이상 거래로 보고했던 부분들은 너무나 거액이 한꺼번에 빠르게 인출됐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자금 세탁의 의혹을 당연히 그 의혹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금 출처를 당연히 소명을 하라고 할 텐데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15억을 손해 보면서 클레이페이와 교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30억 정도는 자금을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김남국 의원이 수사기관에 소명을 하게 된다면 이 사건이 뭐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긴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자금 세탁이나 여러 가지 비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관련 의혹은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